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윤성애라고 합니다.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할 주제는 이제 기업가 정신 교육 트렌드, 이렇게 좀 타이틀을 마련을 해 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오늘 와 주셨습니다. 지금 100분이 넘는 분들께서 같이 참여하고 계신 것 같고, 채팅창 통해서 또 인사 나누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를 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또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제 소개를 조금 드리면요. 저는 교육공학이라는 학문을 했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교육공학의 관점에서 이제 기업가 정신 교육을 또 최근 몇 년간 많이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걸 내용적 측면에서 연구한 게 아니라 교육공학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제가 기업가 정신 교육을 좀 바라보고 있어서 오늘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미래교육으로서의 기업가 정신 교육 제가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기업가 정신 교육 커리큘럼을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개발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또 개발하는 것들을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좀 유형별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봤거든요. 유형별 기업가 정신 커리큘럼 좀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물론 시간이 오늘 많지가 않아서 핵심만 좀 이렇게 쪽집게처럼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기업가 정신 교육이 어떻게 우리가 더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젠다를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나눠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미래교육이라는 말 이제 익숙하시죠? 제가 2018년도에 미래교육 인사이트라는 방송 딱 시작했을 때만 해도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근데 요즘엔 정말 많이들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미래교육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최근 몇 년 동안 사실 생각해보면 언제는 우리가 미래를 지향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항상 교육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래 교육인가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이 사회의 변화가 기술의 속도와 교육의 속도가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사회가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교육이 기술보다 앞서갈 때도 있고, 때로는 교육이 기술보다 뒤처질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이 앞서 나가게 되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반면에 교육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요. 기술이 훨씬 더 앞서가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셜 페인,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불평등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도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기술의 속도가 학교 속도보다 훨씬 2배 이상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여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미래교육이라는 아젠다를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미래 교육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이 뭔가 달라져야 된다. 새로운 어떤 시도들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또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미래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선생님들은 요 그림 한 번쯤은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공감하시나요? 근데 여기 제가 한 가지 덧붙일 말이 있어요. 요건 이제 우리나라 책에 또 나오는 건데 제한된 자원과 불확실성 그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게 기업가 정신, entrepreneurship의 또 핵심적인 그런 어떤 상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한된 자원, 불확실성, 위험. 우리 지금 처한 현실 아닌가요? 선생님도 아까 기술 변화의 속도 이만큼 되고 학교의 속도 이만큼 절반이고 나는 겨우 따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뭐 자원 당연히 완전히 풍부하지 않을 거고요. 제한되어 있을 거고요. 불확실성 높고요. 위험 높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역량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기업가 정신이라고 했을 때 전통적인 어떤 경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가치가 뭐 재정적인 가치, 재무적인 가치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해 온 건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경영에서도 기업가 정신에서 말하는 이 가치 창출이라는 것이 꼭 그런 재무적인, 재정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혹은 문화적인
그런 가치들도 포함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entrepreneurship의 정의는 지금과 같은 이런 불확실성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기회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가치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entrepreneurship이라고 한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도 공감하시나요? 기업가가 갖추고 있는 이런 역량들을 길러주는 교육이 기업가 정신 교육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정의를 제가 소개를 드리고 다시 미래교육의 변혁적 역량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사실 OECD의 미래교육 모델에는 entrepreneurship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변혁적 역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고 그 변혁적 역량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고 그 안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긴장과 딜레마 조정과 책임감 갖기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제가 entrepreneurship의 정의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드렸는데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게 느껴지시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선생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제가 entrepreneurship 교육, 기업가 정신 교육을 미래교육 연구자, 미래교육 실천가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맥락이고요. 그래서 저는 기업가 정신 교육을 사실은 미래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고 사실은 보고 싶습니다. 기업가 정신 커리큘럼들을 많이 개발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같이 참여했던 커리큘럼을 4가지 정도 제가 유형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후루룩 소개를 좀 드릴게요. 아마 선생님들 요거 구체적으로 더 궁금해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좀 포인트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선생님들께서 직접 커리큘럼을 뭐 설계하시거나 운영하실 때 좀 팁으로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좀 얻어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 가장 좀 친숙한 형태이실 거예요. 디자인 띵킹을 활용한 문제 기반 학습인데요. 요거는 사실 제가 2020년도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프로젝트로 개발을 했고요. 요게 꼭 기업가정신만을 타겟팅한 건 아니고 사실 기업가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범위를 넓게 보면 굉장히 넓은 개념이긴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갖춰야 되는 역량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생각해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역량을 좀 규명해내는 과정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세세하게는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가장 좀 특징적인 부분들만 제가 특징 1, 2, 3 이렇게 좀 꼽아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아마 요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화면에 색깔을 좀 해놨는데요. 문제 탐색과 아이디어 밝히기 그리고 우리만의 불빛 만들기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적어놨는데 요게 이제 디자인 띵킹 기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에요. 선생님들 디자인 띵킹 익숙하신가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디자인 띵킹이 굉장히 교육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는 건 디자이너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인간에 대한 공감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공감으로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아이디에이션하고 프로토타입 만들고 테스트하고 요게 이제 가장 널리 알려진 디자인 띵킹의 프로세스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 기반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메인 프로젝트로 디자인이 된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게 바디고요. 요 앞이랑 뒤에 뭔가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또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커리큘럼 만들 때 저희가 신경 썼던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특징 2번째는요.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얘기를 처음에 한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 사실 요거를 제가 이렇게 만든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을 경험을 할 텐데 그 과정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탄탄대로가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공의 모습은 이런 꼬불꼬불한 길일 거야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 주고, 그리고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낸 다양한 사례들을 좀 넣어 줬어요. 그리고 성찰과 포트폴리오를 좀 강조했다는 것도 이 커리큘럼의 특징이에요.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성찰을 많이 포함을 시키시고 계실 텐데요. 이 성찰의 과정이 사실은 요 구성주의적 학습 맥락에선 굉장히 좀 강조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지식만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가 아니라 어떤 스킬만을 내가 습득해서 연습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총체적인 역량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기억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운 것들을 내 스스로가 내재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분명히 필요한 거고, 그래서 성찰,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학습 과정을 또 학습의 기록으로 남겨갈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좀 강조를 해 봤습니다. 두 번째 커리큘럼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커리큘럼이랑 되게 비슷한데 메이커 교육적인 요소를 좀 포함을 시켰다는 게 특징이고요. 오히려 순서상으로는 요거를 저희가 좀 먼저 개발을 하기는 했었어요. 요건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이런 앙트십 코리아 컨퍼런스라고 하는 걸 이제 해마다 열었었는데, 고때 저희가 산출물을 좀 만들고 그리고 또 발표를 하고 그런 기회를 또 가졌던 그런 커리큘럼입니다. 근데 선생님들 사실 이 모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 띵킹 모델이랑 또 굉장히 흡사해 보이기도 하죠. 사실은 문제 해결 과정에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가 많이 녹아 있고요. 그리고 메이커 교육과 기업가 정신의 요소를 녹여야 되기 때문에 요 메이커 교육적인 어떤 팅커링이라고 하는 부분들, 만드는 이런 재료들에 대해서 친숙해지고 한번 만들어 보고 요런 과정들을 포함시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을 시켜서 또 기업가 정신 함양을 향한 그런 어떤 여정으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커리큘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열심히 지금 달리고 있는데 더 궁금한 게 많으시겠지만 제가 준비한 게 너무 많아서 좀 달릴게요. 세 번째 커리큘럼은 아산 나눔재단에서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만든 기업가 정신 너도 나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아산의 기업가 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요 세 번째 커리큘럼은 아산 기업가 스쿨 홈페이지, 기업가 정신 스쿨 홈페이지에서 선생님들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해서 조금 게임을 가지고 좀 즐겁게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아 기업가 정신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좀 맛보기 정도 하실 수 있는 고런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활동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카드만 가지고 내가 응용해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좀 제안 드리는 두 가지 활동만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요. 공감을 통한 혁신이라고 저희가 타이틀을 잡았는데, 저희가 카드를 두 세트를 이렇게 제공을 해 드렸어요. 혁신 카드와 페르소나 카드 요렇게 만들었거든요. 사실 기업가 정신 교육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는 카드들 시중에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저도 그런 것들 사실 다 구매해서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요 혁신 카드 같은 형태로 기업들을 소개해 주거나 혹은 조직들을 소개해 주는 이런 카드들은 사실 시중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가 새롭게 도전했던 게 페르소나 카드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페르소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처해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솔루션이라도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타겟팅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이 페르소나 맞추기 게임을 통해서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게임은요. 요거는 실제로 체험해 보진 않을 건데 그냥 소개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혁신 카드만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활동들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페르소나를 만들어 보는 그런 창의적인 활동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혁신 카드만 이용해 가지고 내가 이 혁신 기업의 CEO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고 이 CEO로서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한번 받아보자. 요런 모의 투자 활동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의 내용을 참고해서 내가 이 다른 친구들한테 우리 회사를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피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 카드도 들어가 있거든요. 투자 카드, 보상 카드 이렇게 1에서 5까지 별점이 매겨져 있는 카드가 있어서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서로 투자해 보는 형태로 그렇게도 풀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거는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제가 티처 프러너 교육 운영하면서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만들어낸 커리큘럼 좋은 거 정말 많거든요. 여기서 제가 또 막간 그 홍보를 좀 드리면 티처 프러너 선생님들께서 만든 커리큘럼이 다 또 우리 아산 그 기업가정실 스쿨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생님들은요, 교자만추라는 팀이었어요. 교자만추. 뭐의 약자였냐면 교과와 기업가 정신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그래서 교자만추라는 팀이었고요. 이거를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기업가 정신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게 기업가 정신 교육 활동이 많은 경우에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이루어지거나 상체 활동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미 교육을 해야 되는 교과 프로그램들이 이미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 교자만추 팀은 기존에 있는 학교의 교육 과정, 교과 수업과 기업가 정신을 좀 접목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 선생님들의 취지였어요. 실제로 커리큘럼 만드시기 위해서 모인 선생님들이 다 다른 교과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다 다른 교과 선생님들께서 자기 교과에서 기업가 정신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을 다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교과 수업에서도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하실 수 있게 이런 시도도 있었다는 거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의미 있는 시도인 것 같아서 좀 보여드리고요. 요거는 제가 담당 교수로서 이런 의의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존 교과, 사실 뭐 사회교과, 과학교과, 뭐 무궁무진하죠. 그런 교과랑 통합해서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특히 학교에 지금 재직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또 테마잖아요. 특히나 이 교육과정 재구성을 학교 단위에서 다른 여러 교과의 선생님들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시도 이런 거라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다. 물론 실제로 운영하시기에는 어려움은 많으실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시도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좀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업가 정신 커리큘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커리큘럼들 좀 유형별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형태도 있었을 거고 새로운 시도다 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커리큘럼을 만들어 봤지만 저 스스로도 요거는 아직도 아쉬운데 하는 부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요 다음 스텝은 저도 가지만 사실 선생님도 우리 같이 가야 되잖아요. 요 다음 스텝을 제가 기업가 정신 교육 2.0이라고 그냥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지금까지의 스테이지를 우리가 1.0으로 본다면 요 다음 2.0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걸 시도해봐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 싶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사실 선생님들이 생각한 거랑 굉장히 좀 일치하는 지점들이 많았어도 지금 짜릿한데요. 몇 가지 제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교육은 양동이를 채우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불을 지피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 이런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채워 넣으려고 하는 전달해서 많은 것들을 갖추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들 사실 양동이에 물을 채우고 싶어 하는 것들이 좀 전통적으로 우리 교육이 많이 특히 커리큘럼이 많이 해왔던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더 많이 전달해주고 이런 욕심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런 걸 내가 해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어떤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기업가 정신 교육이 특히 커리큘럼이 과연 그래 왔는가 변화시키기, 만들어내기가 쉽진 않습니다. 흔히 역량을 우리가 빙산으로 비유를 해요. 빙산. 선생님들 빙산의 특징이 뭔가요?
우리 눈에는 요만큼 보이지만 밑에는 어떤가요? 굉장히 큰 영역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보이는 거는 요만큼 뿐이 안 보여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양을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비유를 하거든요. 깊이가 깊은 이 아이스버그 모델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빙산 사실 뭐 지식이나 기술은 보이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지식을 갖췄냐, 스킬을 갖췄냐 하는 건 우리가 쉽게 사실은 갖추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쉽게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뭐 동기나 가치관이나 태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수면 아래에 있는 영역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제 하에 사실은 기업가 정신 교육을 접근을 해야 돼요. 그게 기업가 정신뿐만이 아니라 미래 교육, 변혁적 역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교육이 지향하는 것들이 다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OECD의 모델을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물론 굉장히 어려워요. 채팅창을 통해서 이제 학부모도 기업가 정신 알아야 할 것 같아요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업가 정신 불을 지피려면요. 롤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부모들이 그냥 내 삶에서 창업하라는 뜻 아닌 거 아시죠? 그 외에는 이제 없는 거 맞죠? 제가 기업가 정신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역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뭐 거창한 거 아니어도 돼요. 작은 시도들,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보여주는 거가 더 저는 이런 태도적인 측면, 가치관적인 측면에서는 파워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교육이 해줘야 되고 선생님들이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문화나 풍토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육 행정가들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학부모들이 롤모델이 돼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다행히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이길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당연히 학교가 그래야 한다라는 이야기였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지향하는 방향이 저 스스로가 에듀프러너가 되는 겁니다. 에듀프러너라는 용어 또 생소하신 분 계실 것 같은데 에듀케이션 그리고 안트로프러너 합친 말이에요. 실제로 영어로 구글에서 쳐보시면 나오는 단어입니다. 에듀프러너가 먼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아젠다는 사실 너무 어려운 아젠다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마음속으로 어떤 해결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하고 계속 고민해 봤으면 하는 문제거든요. 굉장히 너무 거창하고 너무 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작은 작은 시도들을 해 보는 거가 저는 에듀프러너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선생님들 지금 처하신 상황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에듀프러너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작은 시도들을 먼저 해볼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시간을 다행히 확보를 했어요.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좀 많이 초반에 달렸더니 다행히 제가 질의응답까지 하고 약속된 30분 전에 잘 맞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선생님들 신청하실 때 주셨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또 채팅창으로 주시는 질문들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사전에 주셨던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기업가 정신 교육 트렌드가 뭐 빅데이터, AI, 메타버스 이런 기술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기본 소양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사실 미래 교육이나 기업가 정신 교육이나 이런 것들 커리큘럼을 저도 이제 계속해서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항상 새로운 거 만들어야 되고 그럼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녹이고 싶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사실 그거는 의미가 있지만 의미 있어요. 의미가 있지만 절대적이진 않아요. 왜냐면 사실 기술 아까 선생님들 0에서 100까지 기술의 변화의 속도 89점 몇이라고 응답하셨잖아요. 학생들 졸업하면 그 기술 그대로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 자체를 중심이 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기술에 친숙해지고 기술을 학습하면서 우리가 경험되는 역량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제가 요런 기업가 정신 교육에서 이런 기술이나 이런 소스들 여러 가지 아젠다들, 테마들 이런 것들은 바뀔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건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학생 주도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권한을 주는가,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까지 연결시켜 주는가. 그게 저는 오히려 본질인 것 같고, 그런 과정 안에서의 다양한 테크놀로지들을 학생들이 또 동기유발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학생들이 또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쓰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기운 받았다라는 평가 감사드리고요. 또 미래교육인수 구독, 좋아요 이렇게 센스 있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 정도로 저는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 또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그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저희 매니저님 모셔서 안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